오늘은 그 발목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뒤꿈치에서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거고라 통증 혹은 거고라 관절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게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발 뒤꿈치가 아파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발 뒤꿈치 어디라고 딱 꼬집어가지고는 여기다 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고 뭔가 은근하게 뒤꿈치 주변이 이렇게 좀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걸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야기드릴 거고라 통증 증후군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뒤꿈치가 아픈 분들 혹시 계세요? 네. 반가우시네요. 네, 일단 뒤꿈치가 아프다 그러면은 몇 가지 통증 질환들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임상에서 흔하게 보는 거는 족저근막염이에요.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주로 발바닥, 특히 뒤꿈치 안쪽 이쪽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디디려 그러면 막 되게 아프고 쩔뚝거리다가 또 조금 걷다 보면 좀 적응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고요. 뒤꿈치 바닥 쪽을 이렇게 꼭 눌렀을 때 되게 아픈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위가 좀 염증이 있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아킬레스 건염이에요. 아킬레스 건염은 이 발 뒤꿈치의 뒤쪽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 구두 같은 걸 신을 때 딱 뒤꿈치가 닿는 그 부위에서 손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쪼그려 앉거나 뭐 좀 뛰려고 하거나 그러면 뒤꿈치 뒤쪽이 좀 시큰하게 아프다고 할 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신경염도 있어요. 우리가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후경골 신경이 이렇게 발목 안쪽을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분지가 뒤꿈치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한 번씩 그게 자극을 받을 때마다 뒤꿈치 쪽에서 좀 찌릿한 그런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고요. 근데 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질환들은 통증 부위가 좀 명확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딱 가리킬 수 있을 만큼 좀 명료하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거고라 관절통은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뒤꿈치 요 근처인데 이렇게 뒤꿈치 주변을 이렇게 만지면서 요 근처가 좀 아픈 것 같다고 좀 애매하게 이제 말을 할 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골하관절, 발목 관절 그러면은 주로 비골, 경골, 그 다음에 거골이 만나는 요 관절입니다. 마치 이렇게 위에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고 발목뼈가 거골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생겨서 앞뒤로 좀 잘 움직일 수 있는데 양 옆으로는 움직임이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관절이에요. 근데 이 거골하고 종골이라고 하는 이 두 뼈가 만나는 요 관절을 우리가 거골화 관절이라고 하고요. 굳이 저렇게 관절을 뼈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두 개의 뼈가 세 개의 관절면을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이 뒤꿈치 쪽에 있는 이 관절로 체중이 실리게 돼서 이쪽에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이 거골하고 종골 관절이 하는 주된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발을 아까 요 발목 관절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서 좌우로는 잘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관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뼈가 약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해서 여러분들이 발목을 움직일 때 안쪽, 바깥쪽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는 움직임이 약간 미끄러져서 돌아가는 그런 복잡한 구조지만 그냥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고라 관절통이라는 건 그 관절에 염증이 생겨 있는 거예요. 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발목이 좀 불안정해진 상태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이 침범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된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근데 걸으려 그러면은 뒤꿈치 쪽이 뭔가 이제 은근하게 시큰하게 이런 통증들을 느끼게 되고 그날 좀 내가 많이 걸었다 싶으면은 그날 저녁에 약간 욱신거리거나 이런 통증들을 느낄 수 있는데 통증 부위는 발 뒤꿈치에서 약간 깊숙한 부위에서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이제 발목 관절 안쪽까지 좀 깊숙하게 아픈 그런 통증들을 느낄 수 있죠. 일단은 그 문제가 의심이 되면은요. 일단 눌러보면 알아요. 그 관절 라인들을 눌러봤을 때 이렇게 통증이 좀 삥 둘러가지고 통증을 나타낸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보게 되고 정확한 진단은 사진을 찍어서 영상학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엑스레이 상에도 좀 표현이 잘 되는 편입니다. 해서 그쪽 관절이 좀 하얗게 칼슘화, 석회화가 좀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MRI나 이제 CT 같은 걸 찍어보게 되고요. 관절면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해져 있고 좀 석회화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죠. 일단은 이 관절이 그다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관절을 그냥 너무 이게 통증이 잘 낫지 않고 할 때는 병원에서는 여기다가 핀을 박아가지고 그냥 관절을 통뼈로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배를 타거나 그러면 이게 약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딱 딛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관절이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계속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할 때 뛰면서 방향 전환을 할 때도 이 관절이 얼마나 유연하게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방향 전환을 좀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뼈를 묶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약간 뻣뻣해져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로봇캅이 된 것처럼 뭐 느껴진다든지 발목이 좀 그런 증상들이 느껴질 수 있고 약간 이렇게 균형을 잡고 서 있는데 약간의 어떤 그런 어색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술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요, 양쪽 관절이 같이 오는 경우보다는 한쪽에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이제 균형이 좀 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만성적으로 발목 한쪽이 계속 안 좋다. 발목을 삐더라도 늘상 나는 오른쪽만 계속 반복해서 낀다, 이런 분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몸의 균형이 깨져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 이런 임상에서 이런 분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골반이 좀 틀어져 있고 다리 길이가 좀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길어져 있는 다리 쪽으로 체중이 좀 더 많이 실리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쪽 발목이 훨씬 더 퇴행화도 빨리 진행이 되고 더 접질리기도 이제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은 골반 균형을 맞춰주고요. 골반 균형만 잘 잡아주더라도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은 그런 통증들이 좀 더 빠르게 감소가 되고 또 다시 재발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화가 되어 있을 때 어깨동무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조합은 봉독하고 강고란의 조합이에요. 강고란은 뼈에 도움이 되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을 이제 꾸준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진통제처럼 먹자마자 통증이 가라앉는 효과는 없지만은 꾸준히 한 달, 두 달 먹다 보면은 점점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뻣뻣함도 많이 감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효과가 발목 주변에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봉독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벌에 있으면 좀 빨갛고 붓고 가렵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위에 봉독을 싸서 그런 반응들을 유도를 하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피가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그 주변으로 공급이 되면서 아주 활발하게 재생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체중이 과체중이 됐을 때 체중이 우리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체중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들의 문제들은 내 체중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데, 내가 체중이 10kg가 늘었다, 10kg만큼 관절에 체중 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고요. 작게는 곱하기 5배, 많게는 곱하기 15배까지 체중 부하가 걸리는 걸로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체중이 10kg가 쪘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쪽 무릎이나 발목에 150kg만큼의 부담이 더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체중을 10kg를 줄였어요. 그러면은 한쪽 발목이나 한쪽 무릎이나 한쪽 관절에 걸리는 체중 부하가 150kg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과체중인 분들은 저희가 단기간에 이제 관절 다이어트라 그래서 관절에 좀 도움이 되면서도 체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평소에 좀 활동량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잘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발목을 여러 번 접질려서 이런 게 좀 관리가 잘 안 돼서 불안정해져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잘 나타나게 된다 해서 발목 주변이 항상 좀 잘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발목 돌리거나 이런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상을 예방을 해주시고, 내가 접질렸다? 그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후유증이 최대한 덜 남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뒤꿈치가 계속해서 아파요. 잘 낫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어디를 가시면 될까요?